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도 5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7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한 5번째 강의. 근데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송아지 있죠, 송아지. 송아지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소새끼죠, 소새끼. 강아지는, 그럼 강아지는 뭐예요? 개 새끼가 되겠죠. 그러면은 병아리는 뭐예요? 병아리는 누구 새끼예요? 닭 새끼죠. 그럼 컴퓨터의 새끼는 누구예요? 탐 새끼인가 봐요. 탐 새끼. 윈도우 탐 새끼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썰렁하죠? 이번 시간의 출제 빈도율은 9%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 전체 25% 중에서 출제 빈도율가 그래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쉬팔로미와 함께 항상 늘 언제나 always 그랬듯이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탐색기라는 게 있죠. 컴퓨터의 새끼가 탐새끼입니다. 그럼 먼저 탐색기를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졸라 우리 집 컴퓨터는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졸라 뭐라고? 홈 우리 집 거는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구려. 네트워크가 구리다라는 말은 인터넷이 구리다라는 말인가요? 아무튼 인터넷이 약간 구린가 봐요. 그래서 여기 C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이렇게 시커먼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얀색을 다시 한번 누르면 시커멓게 변하죠. 시커멓게 변하면서 그 아래쪽에 하위 폴더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시커먼 거는 하위 폴더를 보여줬다라는 의미고 하얀 거는 하위 폴더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를 선택을 하고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자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그 아래쪽으로 여기서 보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은 하위 폴더가 아직 표시 안 되어 있다. 검정색 삼각형 모양은 하위 폴더가 표시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얀색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걸로 바뀝니다. 이걸로 시커멓게 바뀌면서 하위 폴더를 표시하게 되고 반대로 이런 시커먼 상태는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하얗게 변하면서 하위 폴더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표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곱하기는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하겠다. 이건 실습하지 마세요. 실습하시면 모든 하위 폴더를 여느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렉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곱하기는 뭐라고? 모든 하위 폴더를 여는 거다라고 이론적으로 알아두시고 실습하면 폴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여는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의 보조 프로그램의 윈도우 탐색기 또는 시작을 방금처럼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탐색기를 열 수도 있고 윈도우 로고 E 단축키죠. 윈도우 로고 E 또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아이콘을 쉬프트를 누른 채 더블 클릭을 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맨 위에 여기 창닫기 뭐 이런 거 있죠. 최대화 최소화. 그 다음에 여기 검색 상자. 검색 상자의 단축키는 컨트롤 E입니다. 컨트롤 E. 여기는 윈도우 로고인데 여기는 컨트롤 E입니다. 뒤에 이제 단축키에 대한 설명들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릴 거고 이런 시커먼 거는 하위 폴더가 보인다. 하얀 거는 아직 하위 폴더가 안 보인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바뀌면서 하위 폴더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쪽은 탐색창.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잠깐 봤었죠. 탐색창, 얘는 목록창, 얘는 뭐죠? 여기가 세부정보창입니다. 이 아래쪽이 세부정보창, 이 아래쪽은 탐색창,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보기창. 이렇게 해서 각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맨 왼쪽은 탐색창으로서 폴더의 목록을 좀 더 쓰면 계층 구조로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계층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계단 모양으로. 폴더의 목록을 표시하는데 무슨 모양으로? 계단 구조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작업 목록창입니다. 내용을 표시하는 창으로 오른쪽 창이에요. 자, 이 부분은 숨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나 이 부분은 숨길 수가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에서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탐색창을 풀어버리면 탐색창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오른쪽 폴더 창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폴더 창은 숨길 수가 없지만 왼쪽 폴더 창은 숨기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도구모음. 도구모음은 여 위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맨 위에 있는 건 메뉴가 되는 거고. 도구모음. 자, 해당 위치에서 관련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아이콘으로 표시한 거고, 여기를 누르면 미리 보기. 자, 뭐 간단한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미리 보거나 플레이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 표시줄입니다. 주소 표시줄. 주소 표시줄. 해당 폴더의 전체 경로를 표시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C 밑에 뭐 이렇게 경로를 쭉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C 밑에 APP 밑에 템뷰어인가요? 템뷰어 7 밑에 X86 이렇게 전체 경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주소줄에다가. 자, 그 다음에 세부정보창, 세부정보창 맨 아래죠. 과거의 XP에서는 세부정보창과 상태표시줄이 합쳐져서 상태표시줄로 나왔었어요. 상태표시줄. 그러나 7부터는 상태표시줄이 있고 세부정보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상태표시줄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바뀌면서 상태표시줄에는 선택한 목록의 개수만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돼서 출제 빈도가 조금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빠져나와서 이것만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세부정보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부정보창에는 파일과 폴더의 이름, 선택한 개체, 크기, 날짜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상태 표시줄은 보기에 상태 표시줄도 가능합니다. 보기에서 상태 표시줄을 열면 선택한 항목의 개수, 현재 1개가 항목이 선택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항목의 개수,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F6을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탭도 마찬가지고 상위 폴더, 현재 디렉터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위 폴더. 자, 이렇게 상위 폴더는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보기 메뉴에 자세히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 자세히. 자세히를 누르면 이름, 자, 이건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름만 보이죠. 현재는 이름만 보여요. 그런데 보기에 자세히 이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데 옆에 잘려서 안 보이나 봐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날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C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미리 보기 창도 없애 볼게요.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이게 뭐라고요? 보기에 자세히. 간단히 봐볼까요? 간단히 이름만 보이는 거죠. 자, 자세히를 눌러서 이름, 날짜, 유형, 크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날짜, 유형, 크기. 그냥 날짜가 아니라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검색 상자. 여기 검색 상자죠. 시작에도 검색 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검색 상자는 검색과 동시에 실행 파일인 경우에는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only 검색만 가능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자, 단축키가 컨트롤 E라는 겁니다. 컨트롤 E. 자, 날짜별로, 크기별로. 자, 날짜에 대한 개소 비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별이 중간중간 자주 보이죠? 꼭 자세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탐색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그래서 우리가 졸라 뭐라고요? 홈, 우리 집 컴퓨터는 네트워크가 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하나 빠졌죠? 이 컴퓨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졸라 우리 집 홈 컴퓨터가 우리 집 홈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구려 그랬습니다. 자, 이름 변경 F2를 이용해서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고 또는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 더블 클릭이 아닙니다. 클릭 슬로우 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할 수도 있고 파일 메뉴에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자, 4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들을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F2 클릭 더블 클릭하면 틀린 말이에요. 바로가기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이죠. Shift F10도 되고 이름 바꾸기 또는 파일 메뉴에 이름 바꾸기. 자, 이번에는 컨트롤과 Shift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주십시오. 여기도 별이
4개. 자, 장수 돌침대가 이제 안 나오려고 조금씩 하나씩 부족한 것 같아요. 저작권이 안 내려고 그러나? 자, 아무튼 컨트롤과 시프트. 자, 컨트롤은 뭐예요? 복사의 개념입니다. 컨트롤은 복사. 시프트의 개념은 이동의 개념입니다. 이동. 잘라내기죠. 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뭘로 눌렀었죠?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끌기였었어요. 끌기. 자, 그래서 컨트롤만 누르면 복사. 시프트만 누르면 여기 시프트만 누르면 여기 이동이죠. 여기는 아니네요. 자, 시프트만 누르면 이동입니다. 즉 복사와 이동을 동시에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벌써 까물까물 하시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복사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 컨트롤은 불연속적인 개체를 선택할 때 또 다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보내기도 복사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보내기도. 자, 시프트는 연속적인 개체를 선택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사용한다. 자, 그러면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띄엄. 저를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강의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배석은 빨리 하시되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다시 풀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누르고 쉬프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쉬프트를 누르고 여기까지 누르면 아까 컨트롤을 눌렀을 때는 얘와 얘만 선택이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랬더니 다 돼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다 돼버리죠. 연속적인. 쉬프트는 연속, 컨트롤은 불연속. 다시 쉬프트를 눌러볼게요. 나 그런데 네트워크 빼고 싶어. 뭘로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컨트롤과 시프트의 사용법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시고, 자, 컨트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연속 떨어져 있는 거.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복사의 개념도 되고, 시프트는 연속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빼고 싶으면, 중간에 빼고 싶으면 뭘 누른다고? 컨트롤을 누른다. 자, 공유된 폴더는 복사, 이동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동할 경우에는 공유가 해제된다.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얘를 우선 공유를 한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폴더를.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 있는 두 개는 이 안으로 집어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공유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 대상. 자, 공유를 걸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유를 걸었어요. 공유가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봐볼까요? 자, 공유에서 보시면 공유가 된 거예요. 현재 공유됨 나오죠. 자, 폴더 속성에서 들어갔다 봤더니 공유가 되었대요. 그래서 자, 얘를 자, 이 창이 자꾸 떠서 귀찮게 사람을 만드네요. 자, 얘를 잠깐 창을 내려놓을게요. 취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얘를 이 바탕화면은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공유는 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자, D 드라이브로 마우스로 끌어서 옮겨 볼게요. 자, 복사라고 나오죠. 플러스 모양도 나오고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뻔했어요. 자, 플러스 모양도 보이고 자, 플러스 모양은 여기 보이고 자, 뒤에 복사라는 말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복사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우리가 폴더, 새 폴더 이거죠.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없는 상태에서 잘라내기 하고 다시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이 폴더는 다른 사람과 공유됩니다. 복사할 때는 이런 메시지 안 떴었어요. 근데 이 폴더를 공유하면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써요. 네 혼자만 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공유가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복사의 경우에는 그대로 공유가 계속 되지만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공유된 폴더는 복사와 이동 모두 가능하지만 이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공유가 해제된다. 단 복사할 경우에 onboard는 공유 설정이 유지되지만 복사 대상은 공유 설정이 해제된다. 무슨 말이에요? onboard는 공유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까 우리가 복사해버렸죠. 거기에 있는 내용은 공유가 해제된다는 거죠. 복사된 놈은 원래 놈은 그대로 되지만 복사된 놈은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계층 구조를 계층적 구조 아까 우리가 그랬죠. 창 이렇게 뭐 이렇게 계층적 구조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복사, 이동, 삭제, 이름 변경
모두 가능하다. 붙여넣기도 가능하다. 특히 이름 변경 아까 우리가 잘 봐주세요. F2 클릭 더블 클릭 NO.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파일의 이름 바꾸기 등등.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백스페이스, 파일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은 all입니다. all. 컨트롤 A, all. 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거침 F5, 찾기는 컨트롤 F, 그 다음에 F3. 자, 탐색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E를 쓰면 검색 상자가 나오는 거죠. 검색 상자가. 자,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 여기가 주소 표시줄이죠. 주소 표시줄의 전체 경로가 표시된다. 인쇄 기능을 제공하며 문서를 열지 않고서도 바로 인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의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은 뒤에 가면 뒤쪽에 네트워크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탐색기에서 뭘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트워크란 뭐예요? 자,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에 내가 A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에 B라는 컴퓨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B라는 컴퓨터에 D 드라이브를 내가 써보고 싶어요.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색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중간중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파트 2 중에서 이번 강의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바로가기 키. 아, 에바예요. 요즘 학생들이 표현하는 에바예요. 뭐가요? 바로가기 키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언제 외워요? 다 못 외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자주 사용을 하시고 실습을 통해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절대 힘듭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F1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F1은 도움말, F1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F2는 이름 바꾸기. 3333은 차즈3 이런 거, 차즈3 검색을 하는 겁니다. F5는 새로 고침, 인터넷에도 많이 쓰이죠. F5는 새로 고침. F8은 우리가 앞에 멀티부팅 메뉴도 봤습니다. 멀티부팅 메뉴. 뭐 안전모드 있고, 안전모드 네트워크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멀티부팅 메뉴. 컨트롤 ESC, 우리 시발 알아요? 시발. 갑자기 뭔 역이냐고요? 시발이 뭐예요? 시발. 기차가 출발하는 역을 시발역이라고 그러죠. 시발역. 자, 출발하는 거 시작. 우리가 그래서 윈도우도 시작할 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ESC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간 게 아니라 시발이 뭐라고요? 시작 메뉴다라는 겁니다. 또는 윈도우 로고 키를 눌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X,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런 거는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우리가 1강에선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임시 기억 장소. 딱 하나만, 마지막에 거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 컨트롤 Z는 복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동. 컨트롤 쉬프트는 바로가기 아이콘. 쉬프트 F10은 바로가기 메뉴. 딜리트는 파일 삭제, 쉬프트 딜리트는 완전 삭제.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휴지통에 관한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 딜리트를 하게 되면 휴지통 안에 보관돼서 복원이 가능해요. 복원이. 그러나 쉬프트 딜리트는 휴지통으로 안 가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이. Alt F4는 창정료, Alt Enter는 대화 상자. 속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는 것과 같은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Alt 스페이스 창 조절 메뉴 상자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창 조절 메뉴죠.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시험에 한 번 정도인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t 탭도 우리가 1강에선가 2강에선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의 목록을 변경해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Alt 탭보다 요즘에는 더 뭐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윈도우 로고 탭이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탭 3D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윈도우 로고 탭은 뭐였었죠? 엔터를 쳐야 되는 거였었죠. 그런 경우들은.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Alt 탭, Alt ESC는 순차적으로. 자, Alt 탭은 화면 중앙에 목록을 나타냈어요. 약간 이렇게. 목록을 나타냈죠.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목록을 나타내면서 내가 원하는 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Alt ESC를 눌러볼까요? Alt ESC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Alt ESC는 이게 열려 있어서 그런 거고, Alt ESC 다시 내려봐요. 자, 이렇게 해서 Alt ESC를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RTSC. 자, 그때 RTSC는 순차적으로만 변환을 합니다. 순차적. 작업 표시줄에 있는 순차적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넣으면 자동 실행이 방지되고,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로 캡처하는 거죠. 우리 그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 상자가 있긴 했지만, 프린트 스크린, 과거에 없을 때는 많이 썼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 현재 열려져 있는, 현재 사용 중인 창만 복사하는 거고, 자, 컨트롤 E는 탐색기 내에서 검색 상자, 윈도우 로고는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로고 R은 시작의 실행, 자, 윈도우 로고 D는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바탕화면 보기하고 같은 거죠. 윈도우 로고 D 바탕화면.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스페이스, 이렇게 마우스만 대고 있는 거죠. 바탕화면 보기 마우스만 대고 있으면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윈도우 로고 탭은 3D로 전환하는 거고, 윈도우 로고는 접근성 센터, XP에서 4개 필요한 옵션 이런 기능인데, D에서 접근성 센터의 내용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불연속적인 선택, 복사의 개념이다. 보내기도 복사의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Shift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이동의 개념이다. 이미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중간중간 다시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 아이고 숨이 차요, 숨이. 자, 5번째 강의, 자, 윈도우 탐색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let it go, let it go. 요즘에 얼음공주인가? let it go. 자, 윈도우 7에서 탐색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탐색기에서는 이동 복사 삭제가 가능하다. 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간다. 도구의 폴더 옵션을 이용해서 숨긴 파일과 시스템 파일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죠. 도구 폴더 옵션.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탐색기를 열고 도구 폴더 옵션에 가서 보여지기, 안 보여지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보이기 또는 확장자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색기 창에서 탐색기를 상태 표시줄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보기에 자세히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자세히가는 뭐죠? 자세히가 뭐였죠? 자세히 기억나요? 자세히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가 뭐예요? 자세히란 자, 이름, 날짜 이런 거 있었죠. 여기 파일을 볼 때 이름, 날짜, 유형, 크기. 자, 상태 표시줄을 보고 싶으면 뭘 눌러야 돼요? 보기에 상태 표시줄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린 겁니다. 보기에 상태 표시줄을 눌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윈도우 7의 폴더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Alt 키를 누르면 주 메뉴를 호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 표시줄의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창 조절 메뉴이다. Alt 스페이스바 같은 거. 폴더 창이 바로가기 메뉴는 선택된 개체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바로가기 메뉴는 선택된 개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봤죠. 바탕화면에서 할 때와 내 컴퓨터에서 할 때와 폴더에서 할 때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동일한 게 아니라 다 다르다. 자, 폴더 창에서 주 메뉴를 선택해야만 한유 메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윈도우 탐색기에서 임의의 폴더를 선택했을 때 세부 정보창, 자, 선택한 개체, 전체 경로, 크기, 만든 날짜라든가 수정한 날짜. 자, 전체 경로는 어디서 보여줬죠? 주소줄에서, 주소 표시줄에서.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윈도우 탐색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 왼쪽은 폴더 영역 탐색창이겠죠. 오른쪽은 내용, 목록을 표현하는 파일 영역으로 세로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각 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 조절이 되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해본 적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왼쪽은 숨길 수 있지만 오른쪽은 숨길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뭐였었죠?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하위 폴더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고, 자, 이렇게 시커먼 거, 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건 하위 폴더가 표시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틀린 거죠. 하위 폴더가 표시 안 된 상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상위 폴더로 이동할 수도 있고. 자, 4번에 3번이 되겠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되는 것은 뭘로? 쉬프트나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연속되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마우스 끌어놓기로 선택 영역을,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끌면 이 아래 사각형에서 잡혀지는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연속되는 것들은 Shift 키로, 연속되지 않은 것들은 컨트롤 키로. 자, 모든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일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취소할 경우에는 Alt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름을 변경하는 문제 자주 나오습니다. F2를 누른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바꾸기를 누른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누른다. 자, 파일의 속성창에서 이름 바꾸기 탭을 선택하고, 자, 속성창은 어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름 바꾸기 누르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성창에서 이름 바꾸기 탭도 없네요. 그쵸? 속성창에는 이름 바꾸기 탭도 없고 속성창에서는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만 위에 이름 바꾸기 방법들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이동, 삭제에 관한 설명이다. 파일을 끌어넣기 하여 복사할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의 플러스 모양, 플러스가 되면 복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디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옮기면 얘는 이동의 개념입니다. 자, 디스크가 다르면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디스크가 다르면 복사의 개념입니다. 폴더는 상관없어요. 폴더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같은 디스크 드라이브는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다. 자, 삭제하려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해도 되고,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로 끌면 이동이 되고,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가 되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일한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C에서 C, D에서 D, 이런 동일한 드라이브입니다. 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키는 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근원지, 원래 있던 곳, 폴더의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끌어 목적지에 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근원지 폴더의 파일을 끌어다가 목적지에다가 그냥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 놓는데요. 자, 근데 드라이브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자, 그냥 놓으면은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네요.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되니까 복사가 되는 거죠.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니까 역시 복사가 되겠죠. 자, 마지막 9번 문제. 복사가 되지 않는 경우 C 드라이브에서 A 드라이브로. 다르죠? C 드라이브에서 A 드로. 자, C 드라이브에서 A 드로 끌면 드라이브가 다르니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복사가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C 드라이브 다른 폴더로. 폴더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폴더 따위는 찾아보지 않고 우리는 드라이브가 같냐.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드라이브가 같아요? 오케이. C 드라이브가 같으면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은 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동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도 편집에 복사를 하고 편집에 붙여넣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사가 된다. 자, 그래서 9번에 3번은 복사가 아닌 이동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드라이브냐 다른 드라이브냐. 자, 그런데 같은 드라이브의 경우에도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은 복사, 무조건 컨트롤은 복사, 시프트는 이동. 그렇지만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드라이브가 같으면 이동, 드라이브가 다르면 복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5번째 윈도우 탐색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6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노노노노. 관련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를 꼭 풀어주시고, 자, 여러분들 정리되면 6번째 강의 파일 폴더 휴지통에 대한 내용들을 파트 2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파트 2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트 3, 4 계속 남았죠.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